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방콕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쓴 생활비를 한번 낱낱이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태국, 특히나 방콕에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시거나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태국에 살게 되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는 총 6개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 주거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비, 식비, 그리고 플러스는 약간 기타 비용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쓴 생활비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2월 한 달 동안 쓴 생활비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월마다 쓰는 금액이 조금 다른데 이번 달이 살짝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왜 높았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거비 항목인데요. 제가 랜선집들이 영상에서도 공개했던 것처럼 태국 바트로는 14,000바트고 한국 돈으로는 한 51, 2만 원 정도 렌트비로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 달 살기를 오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저희 집이랑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구하실 때 조금 더 금액을 높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1년을 계약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보다는 훨씬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가끔 댓글로 한 달도 렌트가 되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한 달도 렌트가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제가 이 집을 구하면서 에이전트 10명 이상 이제 컨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10명 다 계약은 1년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마 한 달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장기 거주자를 구하고 싶지 한 달만 살 사람을 집주인 입장에서 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한 달은 이제 중개인 통해서 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집은 동남아 여느 집들처럼 이제 이 콘도에 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공유 오피스 같은 공간 뭐 이런 공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까지 렌트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과금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에는 수도세랑 전기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도세랑 전기세 합쳐서 1437바트를 이번 달에 냈는데 이 중에 전기세가 1392바트 그리고 수도세가 44바트입니다. 44바트면은 이게 한 1400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세는 정말 싸고 전기세가 1392바트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거의 51,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제가 지금까지 전기세를 3번 냈는데 3번 중에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달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긴 한데 9 to 6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긴 편이긴 합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달에 좀 유독 많이 나온 편이긴 해요. 근데 보통 지난 2달은 제가 이 전기세가 한 900에서 1000바트? 그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거의 1400바트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도세랑 전기세를 합쳐서 1437바트를 냈고요. 한화로는 53,000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비 영역인데요. 저는 교통비를 1292바 냈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48,000원 정도? 근데 제 생각에 저는 교통비는 다른 분들보다 좀 적게 나오는 편일 것 같아요. 일단 출퇴근할 때 저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방콕은 버스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에어컨 없는 버스는 무조건 8밭, 거리 상관없이 8밭이고 에어컨 있는 버스도 15밭? 정도에 저는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저렴합니다. 근데 뭐 물론 어디 갈 때 좀 귀찮고 하면 저도 택시 타고 이동할 때가 있어서 이 비용 안에는 뭐 버스, 택시 그리고 가끔 레저처럼 타는 툭툭 그리고 뭐 MRT, BTS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버스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방콕에 사는 다른 분들보다 좀 적은 비용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암튼 교통비로는 한국 돈으로 48,000원 정도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비인데요. 통신비에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738바트, 하나로 한 27,000원 정도를 냈고 저는 핸드폰은
50GB 플랜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로컬 통화가 무료로 되는 그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데 288바트, 한화로 한 11,000원 정도? 굉장히 싼 편 아닌가요? 제가 한국에서 알뜰폰은 못 써보고 외국에 나오기는 했는데 알뜰폰도 11,000원보다는 아마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신비는 제 생각에 대체로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 한 달 살기 오셔서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면 통신비라든지 아니면 공과금 같은 거는 그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필품비인데 생필품비가 진짜 역대급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계부를 좀 살펴보니까 이번 달에 일단 그릇을 좀 샀고 제가 태국으로 이사 오면서 그릇을 말레이시아에서 진짜 몇 개,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진짜 몇 개 가져온 걸로 그냥 대충 썼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보단 그릇이 조금 더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번 달에 그릇을 좀 샀어요. 그리고 또 왓슨에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샴푸랑 바디워시랑 트리트먼트랑 이런 거를 좀 쟁였거든요. 그래서 생필품비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생필품비는 2,562바, 한화로 95,000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통 저는 여기에서 살면서 생필품비가 1,000바트를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한 500에서 700바트 정도? 근데 이번 달에 생필품비가 진짜 많이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여기에는 샴푸라든지 주방 세제, 뭐 그릇,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식비인데요. 식비야말로 진짜 쓰는 사람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콕 여행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컬 식당, 국수 한 그릇에 50바 정도면 먹을 수 있지만 되게 팬시한 타이 음식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한인 식당을 간다든지 이제 이런 데 가면 이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 어떤 식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 저는 외식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학교에 이제 수업하러 가면 점심 같은 거 가끔 사 먹기는 하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집에서 해먹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에 배달을 몇 번이나 해먹었나 찾아보니까 배달은 4회 해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밖에서 사 먹는 날들도 있지만 저는 한 끼니의 절반 이상 집에서 해결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저는 장 볼 때는 아끼지 않습니다. 간식이든 술이든 뭐 먹고 싶은 거든 장 보는 면에 있어서는 거의 아끼지 않고 장을 본 편이에요. 저는 이번 달 식비 12,616바, 한화로 46만 8천원 정도를 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식을 훨씬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팬시한 레스토랑 혹은 한식당 이제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면 한국만큼 혹은 한국보다 더 식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먹기 나름, 쓰기 나름이라는 점을 좀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타 비용이 좀 꽤 크게 발생을 했어요. 기타 비용이 5,939바트인데 근데 기타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 하면 제가 비자 프로세스가 이제 막 끝났는데 뭐 혹시나 직장 생활 하러 오시는 분이나 이제 뭐 다 어쨌든 비자를 받아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태국은 비자 비용이 진짜 여러 번 발생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비자 한 번 받으면 그때 돈 내고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태국은 3개월짜리 한 번 주고 그리고 1년짜리 주고 여행 나가려면 또 여행을 위한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진짜 계속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달에 이제 막 모든 비자 프로세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 비용이랑 그리고 저는 지금 남편이랑 말레이시아랑 태국 이렇게 롱디 부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는 티켓을 또 끄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비용이 거의 3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생활비 제가 총합을 내봤거든요. 총합을 내봤더니 이번 달에는 39,034바트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4만 바트? 지금 환율로
148만 9천 원, 거의 150만 원을 사용했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나라에 살아도 생활비는 진짜 쓰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개인의 생활 뭐 습관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뭐 씀씀이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